안녕하십니까. 3기 1조는 전쟁의 기술 파트 3 방어의 기술을 읽고 스트레인지 8 9는 유선종 금경철, 스트레인지 10, 11은 손종길 김기태 원우가 발표하겠습니다. 방어의 기술은 상대보다 약하게 보임으로써 적을 경솔한 공격으로 유인을 할 수 있고, 실제보다 더 강하게 보임으로써 적이 쉽게 공격하지 못하게 방해할 수 있는 것이 방어를 통한 승리로 이끌어가는 전략의 하나의 기술을 가르쳐주는 파트의 내용입니다. 스트레이지 8 참여할 전투를 신중하게 선택하라. 경제성의 원칙입니다. 기원전 281년 이탈리아 동해안에서 로마와 타렌툼 간의 전쟁이 발발했다. 타렌툼은 부유했지만 군대가 없어 그리스 전사 이피로스의 피로스 왕에게 도움을 청했고, 피로스는 타렌툼의 제안에 솔깃하여 보병 20,000명, 기병 3,000명, 사수 2,000명, 코끼리 20마리로 군대를 구성하여 타렌툼에 도착했을 때 타렌툼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럼에도 피로스는 출격할 수밖에 없었고, 몇 차례 전쟁을 하면서 육중한 코끼리까지 이용하여 로마를 공포에 떨게 하고 대승을 거뒀다. 피로스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의지했던 핵심 장군들의 전사와 심한 부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상대적으로 로마는 전쟁의 패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고, 지칠 줄 모르고 굴하지 않으며 다시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피로스는 걱정이 앞섰다. 피로스는 아스쿨룸 전투에서 승리한 뒤 우리가 로마군을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무찔렀다간 우리 역시 완전히 파멸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그의 유명한 개탄에서 피로스의 승리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는데, 그 대가가 너무 커 패배와 다를 바 없는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피로스의 승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흔히 일어난다. 모험이 시작되기 전에는 모험에 대한 기대로 흥분하게 마련이고, 마음을 끄는 목표 앞에서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미래의 이득은 크게 보이고 고난은 작게 보인다. 앞으로 더 나아갈수록 물러서서 상황을 평가하기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치러야 할 비용은 통제불능의 소용돌이처럼 급속도로 증가하게 된다. 상황이 잘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지치게 마련이고, 그러면 실수를 저지르기 쉽다. 또 그로 인해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생기고 새로운 비용을 낳는다. 이런 과정에서는 승리를 얻는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 상대의 강점을 약점으로 만드는 법. 1558년 내전으로 고통받고 미약한 세력 기반과 엉망인 재정 상태에서 영국 왕위에 오른 엘리자베스 1세는 20여 년간 평화의 시기가 오기를 꿈꾸며 교역을 통해 경제적인 기반을 키우고 있는데, 1570년 후반에 스페인 왕 펠리페 2세와 전쟁을 치러야 했다. 스페인 왕 펠리페 2세는 카톨릭 신자로서 영국에도 카톨릭 교회를 부흥시키겠다는 야망으로 대규모 함대를 조직해 영국에 침공하겠다는 것이 장기적인 전략이었다. 이런 펠리페의 의중을 파악한 엘리자베스 여왕은 전쟁의 불가피함을 주장하는 대신들의 주장과는 달리 스페인의 약점인 스페인 경제에 타격을 입히기 위한 조치를 택했다. 펠리페 2세가 이탈리아 은행가들에게 막대한 자금을 빌려 마련한 거대한 함대에
은행가들의 신용을 입증하기 위해 금을 싣고 오는 항로를 알고 있는 엘리자베스 여왕은 가장 뛰어난 해군 제독을 항로에 파견하여 해적으로 가장한 뒤 한 척 한 척 포획할 때마다 펠리페 2세의 자금 손실이 발생되고 은행 이자율은 높아가고 자금 부족으로 함대 파견이 연기되면서 엘리자베스 여왕은 시간을 볼 수 있었다. 가톨릭의 반종교 개혁의 옹호자였던 펠리페 2세는 막대한 자금을 빌려서라도 물러설 생각은 추호도 없는 반면에 영국 엘리자베스는 펠리페의 신용을 파괴하기 위해 정보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펠리페의 정보를 끊임없이 입수하였다. 1588년 여름 스페인 펠리페 2세는 영국의 전체 해군에 맞먹는 대규모 무적 함대가 준비되어 출항하였으나 벌써 정보를 입수한 엘리자베스 여왕은 보급선을 가라앉히고 프랑스 칼레항에서 합류한 스페인 함대에 불을 붙여 아비 규환으로 함대의 질서는 완전히 깨지고 기강과 사기가 떨어지면서 펠리페 2세의 침공 야욕은 좌절되었다. 풍요로움은 나를 가난하게 만든다. 제 아무리 천하무적으로 보인다 해도 모든 군대는 약점이 있게 마련이다. 전투에서 자신의 약점을 조심스럽게 보호하고 강점을 장시간 유지하면서 그들의 아킬레스건을 거듭 공격하라. 강점과 약점을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다면 당신도 골리앗만큼 거대한 적을 새 총 한 방으로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베트남의 보구엔 지아프 장군은 프랑스 식민 통치 말년 및 베트남전 동안 베트남 해방군을 이끈 군사 지도자였다. 그의 군대는 농민들로 구성된 오합지졸이었고 가진 것이라곤 사기와 강력한 목적의식뿐 보급품을 운반할 트럭도 없고 통신수단도 19세기 방식뿐이지만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였고 보급품을 수송하는데 헬리콥터를 이용하고 엄청난 기동성을 갖추고 있는 미국의 월등한 무기에 대항하기 위해 지아프 장군은 공격 직후 후퇴하는 게릴라 전술을 구사하여 미군의 보급선을 교란시키고 자신의 부대를 위장하기 위해 정거를 최대한 활용하는 등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창출했다. 1991년 걸프전 때 미군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의 바그다드에 대한 공습작전명 사막의 폭풍작전에서 미군 군사전략가들은 공중전에서의 기술을 최대한 활용했고 20년 전 베트남전에서의 패배를 통해 교훈을 얻어 기만적인 양동작전 구사와 소규모 게릴라 부대를 통해 기동성을 활용하여 군사 강국인 이라크를 크게 압도했다. 전투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뿐 아니라 손해를 받아들이고 그만둬야 할 때가 언제인지도 알아야 한다. 1971년 경력의 절정기에 있던 두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와 조 프레이저는 세계 헤비급 챔피언십에서 맞붙었다. 격렬한 시합에서 15라운드에서 프레이저가 알리를 거의 KO 시키면서 판정승으로 이겼고 1974년 재시합하여 격렬하게 15라운드 가서 알리가 판정승으로 1975년 유명한 드릴라 인 마닐라 시합에서 결국 14라운드에서 알리가 승리했지만 두 선수는 결코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자존심과 분노가
그들의 판단력을 잃게 했다. 세 가지 상황의 내용을 읽고 깊이 생각할 수 있다. 확고부동한 목표들이나 간절히 바라는 꿈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기. 탁상 공론식으로 계획하지 않기. 대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 즉 당신이 사용할 도구들과 물자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라. 꿈이나 계획이 아닌 현실의 기반을 세워라. 완벽한 경제성을 인색함과 혼동하지 마라. 완벽한 경제성은 단순히 자원을 비축에 두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완벽한 경제성은 최적의 수단을 찾아내고 적에게 확실한 일격을 가하는 동시에 당신의 힘은 보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스트레이지 9. 상대를 조급하게 만들어라. 반격의 기술입니다. 1805년 9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아우스트리 전투에서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된다. 오스트리아 러시아는 대프랑스 동맹을 결성하고 남부에서는 오스트리아 군이 이탈리아 북부를 점령하고 있는 프랑스 군을 공격하고 동부에서도 오스트리아의 카를 장군이 대부대를 이끌고 바이에른 지방으로 향했다. 또한 러시아의 미하일 쿠투조프 장군이 오스트리아 군과 합류하여 이동 중이어서 양측에서 동시에 공격해 오면 나폴레옹은 수세에 몰린 상황으로 옴짝달싹 못할 수도 있었지만 탁월했던 유연한 사고의 전략과 기지를 보였다. 나폴레옹이 아우스트리 전투에서 연출해낸 것은 태각도 공격도 아닌 훨씬 교묘하고 창의적인 것이었다. 그는 공격과 방어를 섞어 완벽한 함정을 받고 대프랑스 동맹은 붕괴되었다. 이 전투는 세계 최초의 근대적 대야전으로 나폴레옹의 전성기를 상기시키는 전투이다. 우리는 대부분 공격이나 방어 둘 중 하나만 생각한다. 공세를 원칙으로 삼다 보면 적이 생기게 마련이고 거칠게 공격적으로 행동하다가 스스로 통제력을 잃을 수가 있다. 반면 항상 방어 자세를 취하다 보면 뒷걸음쳐 구석에 숨는 나쁜 버릇이 생긴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행동은 상대에게 읽히고 만다. 나폴레옹이 그랬듯이 제3안을 선택하라. 때로 허점을 보이고 방어 태세를 취하면 상대방은 당신을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고 경계를 늦출 것이고 그러다 적절한 기회가 왔다 싶을 때 공세로 전환하라. 최고의 일격은 상대방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에 가하는 것이다. 1920년대, 30년대 당시 사람들은 미국을 기회의 땅, 자유의 나라라고 불렀고 미국에서는 능력만 있으면 누구도 성공할 수 있다. 그것이 아메리칸 드림이었고 당시 광산 관련 사업으로 성공한 1928년 모든 냄비의 닭고기를, 모든 차고의 자동차를 약속합니다. 대통령 선거전에서 구호로 내건 공화당 31대 허버트 후보 대통령 이후 1932년 민주당 후보로 나선 루스벨트 후보를 향해 사회주의자로 몰아세우며 격하게 공격했으나 루스벨트는 예상과 달리 큰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루스벨트에 대한 과업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등 비판은 집요하고 공격적이었고 대법원마저 루스벨트의 사회정책이 유연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사방의 정적들이 적개심을 가지고 언론을 통해 공격을 더했다. 루스벨트는 때를 기다렸다. 무엇보다도 정적들에게 바로 응수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공격을 일방적인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기에 국민들에게 진상을 알려 관심을 끌 수 있는 절묘한 시기인
보통 선거가 있기 한두 달 전 루스벨트는 공세로 전화하여 자신의 전력을 방어하고 상대편에게 공격을 가했다. 정적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하여 반박을 하는데 정적들이 어떻게 응수할 수 있었겠는가. 해를 거듭하자 루스벨트의 적들은 그를 공격하다가 스스로 나가 떨어지고 말았다. 중요하지 않은 순간에는 점수를 땄지만 정작 선거에서는 다시 한번 대패를 하고 만 것이다. 루스벨트는 1932년 미국의 32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1944년 4선이나 당선되었던 대통령이다. 루스벨트의 스타일은 일본에서 사용되는 자기 방어 기술인 유술에 비유될 수 있다. 조용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자극하여 먼저 공격하게 만든다. 그리고 상대방이 달려들어 치거나 낚아채거나 뒤로 밀려고 할 때 그 힘이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만든다. 적절한 순간에 교묘하게 앞뒤로 움직이면서 상대방이 자신의 힘에 말려 균형을 잇도록 하는 것이다. 강하다고 공격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본래 공격은 약점을 숨기기 위한 행동이다. 공격하는 측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약점과 불안함이 점점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전쟁의 비결, 고대 중국의 군사 전략 36개에 나왔듯이 모든 동물이 인간의 먹이가 되는 것은 다 그들의 움직임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명한 자는 정을 소중히 한다. 정을 유지하면서 무모한 행동을 삼가할 수 있으며 무모하게 행동하는 적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투에서는 방어를 하는 쪽이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경우가 많다. 전투에서 지킬 때보다 빼앗을 때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만일 방어자가 이러한 약점을 이용해 반격을 가할 수 있으면 공격자를 퇴각시키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반격의 기술의 기본 원칙은 적이 먼저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이다. 상대편이 먼저 공격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유인하여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전열을 무너뜨리는 전략이다. 반격의 기술은 가장 오래되었고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전략으로 현대에도 많은 활용도가 높다. 마케도니아의 왕국의 왕인 필리포스 2세, 프랑스의 군인이며 제1통령으로 국정을 전비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영국의 군인이자 고고학자이며 아라비아 민족운동의 원조자 토마스 에드워드 로렌스, 제2차 세계대전에서 활약한 독일군 원수 에르빈 롬멜, 중화인민공화국의 혁명가이며 정치인 마오쩌둥 등은 반격의 기술이라는 최상의 전략을 택했던 인물들이다. 16세기 일본에서는 신음류라는 독특한 전술이 등장했다. 이 방법을 쓰는 무사는 상대방의 모든 움직임, 눈 깜빡임까지 똑같이 따라하는 것으로 적을 아주 곤혹스럽게 만들어 어느 순간 인내심을 잃고 방어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치명적인 반격을 가하는 전술이다. 중국 천추 전국시대 손비는 위나라 장군이 거만하고 난폭한 사람이란 걸 알고 그것을 미끼로 제나라 장군에게 계책을 주었고, 손빈의 계략에 빠졌음을 알아챈 위나라 장군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가족 치료사 제이 헤일리도 억압된 감정을 행동으로 표출하여 남을 곤란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제지나 화를 내지 않고 그들의 곤란한 행동을 독려하고 그들의 편집증에 공감하고 그들에게 더 하라고 부추길 경우 역학의 작동 방식으로 바뀌는 것을 활용하였다. 상대방의 에너지를 상대방에게 불리하도록 역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는 월등히 유리한 군사력을 가지고 그리스를 침공했지만 그리스 아테네의 장군 테미스토클레스는 페르시아의 강점을 약점으로 바꾸었다. 페르시아 산단을 살라미스 섬의 좁은 해협으로 유인하여 완전히 통제불능의 상태로 빠지게 한 뒤 그리스군은 좁은 해협에 갇혀 움직이지 못하는 페르시아 함대를 공격하여 배를 파괴시켜 페르시아 침공에 종지부를 찍었다. 심사숙고하여 신중하게 방어하고 이어 재빠르고 대담하게 공격하는 것, 그것이 전쟁 기술의 전부다. 반격의 기술 전략이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황을 꼼꼼히 살펴라. 적이 아주 영리해 인내심을 잃고 당신을 공격하는 일이 없다면, 또 기다릴 경우 너무 많은 것을 잃게 된다면 공격을 해야 한다.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 여러 가지 방법을 적절히 조합하라. 상황을 잘 살펴 당신이 앞으로 무엇을 할지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상 해당 범위를 읽고 지금 현 생활에 있어서 내 자신이 섣불리 조급했던 판단들을 돌이켜보게 되고 이제라도 충분한 시간과 계획을 세워서 하고자 하는 목표를 어떤 전략으로 결과를 도출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 스트레지 8, 9 발표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